여러분, 놀라운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재혼율이 최근 5년간 무려 40%나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재혼 후 3년 안에 이혼하는 비율이 초혼의 2배나 된다고 합니다. 최근 만난 72세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정말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서로 마음도 맞고 대화도 잘 통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매달 나오는 제 연금을 다 가져가더라고요. 자녀들과는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고 결국 제가 평생 모은 재산까지 잃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 얼굴도 못 보고 매일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요. 또 다른 68세 아버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혼 전에는 서로 좋기만 했는데 같이 살다 보니 생활 방식이 너무 달랐어요. 저는 조용한 걸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매일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결국 1년도 못 살고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재혼이 무조건 실패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준비만 잘하면 충분히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재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마지막에 알려드릴 내용은 재혼 전 꼭 확인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비법입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의 제2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노년 재혼에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혼 이유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노년에 재혼을 고민하신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재혼을 하려고 하는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 함께 나이 들어가는 삶을 원해서인가? 사람마다 재혼을 고민하는 이유는 다릅니다. 어떤 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외로움이 커져서, 또 어떤 분은 건강이나 경제적인 이유로 동반자가 필요해서 결혼을 고민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재혼을 선택하면 이후에 더 큰 갈등과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에 사는 박순자 어머니는 10년 전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과의 추억을 간직하며 혼자 지내셨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점점 더 커져갔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고 밤이 되면 TV 소리만 집안을 채우는 게 견디기 힘들었어요. 친구들이 재혼을 추천하면서 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박순자 어머니는 소개팅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났고 몇 달 만에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대방도 배우자와 사별한 후 혼자 지내던 분이라 서로 외로움을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에 빠르게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은 어머니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고 싶었는데 남편은 제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것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연금을 어떻게 쓰는지 하나하나 간섭하더니 결국 돈 문제로 다투는 일이 많아졌죠. 결국 결혼 생활은 1년 만에 끝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상대를 이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혼자가 싫어서 결혼을 서두른 거죠. 하지만 그런 결혼은 결국 더 큰 외로움을 남길 뿐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재혼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흔히 느끼는 감정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특히 노년에는 자녀들이 독립하고 배우자가 떠난 뒤 혼자 남겨지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단순히 누군가와 함께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누군가가 내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의 감정을 돌보지 못하고
혼자는 시간을 온전히 즐길 줄 모르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도 그 빈자리를 완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또한 외로움에 대한 해답으로 재혼을 선택할 경우 상대방과의 기대치가 서로 다를 때 큰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쪽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다른 한쪽은 경제적인 안정이나 돌봄을 기대하며 결혼을 선택했을 때 서로의 기대가 어긋나면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혼을 고민하신다면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셔야 합니다. 먼저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객관적으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이 결혼에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이 사람과 어떤 삶을 꿈꾸고 있는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결혼을 서두르는 것은 아닌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만약 재혼의 이유가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기 위함이라면 먼저 자신을 돌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취미를 시작하거나 동호회에 참여해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 좋은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을 정리하기 어려울 때는 일기를 써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느낀 감정, 재혼에 대해 고민하는 이유, 상대방에 대한 느낌 등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글로 적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히 시간을 들여 상대방을 알아가는 과정을 가지세요. 이 사람과 함께할 때 나의 삶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외로움뿐 아니라 내 삶의 다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결혼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며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그의 저서 사랑의 기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다.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외로움을 채우는 선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인정하고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시작이어야 합니다. 서울에서 재혼 후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김영수 아버님의 이야기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저는 재혼 전에 이 사람과 한동안 친구처럼 지냈어요. 서로의 취미를 나누고 각자의 삶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렇게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기에 결혼 후에도 큰 갈등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노년 재혼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경제적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재혼 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자 행복한 결혼 생활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노년에는 은퇴로 인해 수입원이 제한적이거나 이미 형성된 재산과 연금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가 민감하게 다가옵니다. 재혼 후 서로의 재산이나 채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생활비 및 유산 문제에 대해 미리 조율하지 않을 경우 관계가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김철수 아버님은 몇 년 전 사별한 뒤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재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저와 같은 상황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평생 일하면서 은퇴 후 연금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살고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몇 달 뒤에야 상대방에게 큰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버님의 재혼 상대자는 자녀의 사업 실패로 인해 빚을 떠안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매달 상당한 금액을 빚 상환에 쓰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결혼 전 전혀 알지 못했던 김철수 아버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고 느꼈어요. 결혼을 준비할 때 경제적인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 않았던 저 자신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것에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생활비 분담과 빚 상환 문제로 계속 다투었고 결국 재혼 후 2년도 되지 않아 이혼으로 끝이 났습니다. 재혼이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문제를 떠안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서로의 경제적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노년 재혼에서 경제적 문제가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서로의 기대와 현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혼 전 상대방의 재산, 연금, 채무 상황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지 않으면 결혼 후 숨겨져 있던 사실들이 드러나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재혼 가정에서 갈등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특히 노년의 재혼은 젊은 시절과 다르게 이미 형성된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아 그 재산을 누구와 어떻게 나누고 관리할지에 대한 민감한 문제가 따릅니다. 이로 인해 재혼 상대와의 갈등뿐 아니라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부모의 재산이 새로운 배우자에게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의 불신이 생기거나 부모의 선택에 반대하면서 관계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혼 배우자와 자녀 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으며 그 시작은 대부분 경제적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노년 재혼에서는 경제적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재산과 상속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갈등을 예방하고 재혼 후 신뢰와 안정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 재혼에서 경제적 문제를 예방하려면 결혼 전에 투명하고 솔직한 대화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에 4가지 방법을 실천해 보세요. 첫째, 결혼 전에 경제적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서로의 재산 상태와 경제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연금 수입, 월 생활비, 저축, 부채, 보험, 자녀 지원 문제 등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며 서로의 재정 상태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숨기려는 태도가 있다면 나중에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후 경제적 역할 분담에 대한 기준도 미리 정리해 두세요. 둘째,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혼전 계약서는 경제적 문제를 예방하는데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이를 통해 재산 분배와 상속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면 결혼 후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한 부부는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여 각자의 재산과 연금을 독립적으로 관리하며 유산은 각자의 자녀에게 돌아가도록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들과의 갈등 없이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생활비와 재산 관리를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후 생활비 분담은 종종 갈등의 원인이 되므로 결혼 전에 명확한 합의를 이뤄야 합니다. 매달 생활비를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공동 계좌를 만들어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이를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해서도 미리 논의하세요.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적 문제는 감정적으로 논의되기 쉽기 때문에 금융 전문가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보세요. 상속과 재산 관리에 대한 법적 문제를 미리 해결해 두면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방법을 통해 경제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혼 후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불편하거나 어색하게 느껴지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먼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 생활을 더 잘 준비하려면 경제적 상황도 미리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상대방이 편안하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또한 함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안정적인 노년을 보내려면 어떤 재정 계획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물으시면 상대방도 미래를 함께 그려보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직접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다면 제3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재무상담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한다면 더욱 객관적이고
원활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피하지 않고 현명하게 다룰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하고 행복한 재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김영자 어머니는 재혼 전 상대방과 경제적 문제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연금이 제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라 상대방과 이 문제를 솔직히 나누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결혼 전에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고 함께 전문가를 찾아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그 결과 두 사람은 각자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며 생활비는 공동 계좌를 통해 관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산 문제 역시 자녀들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설정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오히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 커졌고 결혼 생활도 더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노년의 재혼은 새로운 행복을 열어주는 기회일 수 있지만 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 재산과 채무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혼전 계약서와 생활비 분담 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세요. 이러한 준비는 두 사람의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고 갈등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면 재혼은 더 이상 두려운 선택이 아니라 새로운 행복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와의 관계를 신중히 다루는 것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고려할 때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가 재혼을 결심하면 자녀들이 처음엔 당혹스럽거나 심지어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으로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을 기존 가족을 대체하려는 선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배우자가 자녀들에게 낯설거나 신뢰를 쌓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갈등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재혼이 부모 개인에게는 새로운 행복의 시작일 수 있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가족의 구조가 바뀌는 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와의 관계를 신중히 다루지 않으면 재혼 후 부모와 자녀 간의 거리감이 더 커지거나 심지어 영원히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은 부모의 재혼을 가족에 대한 배신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먼저 떠난 배우자, 즉 자녀의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추억과 애정이 강한 경우에는 부모의 새로운 배우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노년에 재혼하는 부모를 보면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재산 문제가 걱정될 수 있습니다. 재혼으로 인해 부모의 재산이 새로운 배우자에게 넘어가거나 자신들의 상속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자녀들이 새로운 배우자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거나 신뢰가 부족할 때는 부모를 이용하려는 사람이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녀들은 재혼에 강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재혼이 부모-자녀 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두려움도 반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재혼 후 새로운 배우자에게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쏟으면서 자신들과의 관계가 멀어질 것을 걱정하게 됩니다. 이렇듯 자녀들이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는 데에는 복합적인 감정과 현실적인 우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와 자녀 간의 진솔한 대화와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박영자 어머니는 남편과 사별 후 몇 년간 혼자 지내셨습니다. 그동안 자녀들과는 매주 만날 만큼 가까운 사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호회에서 새로운 분을 만나 재혼을 결심하셨습니다. 하지만 재혼 소식을 자녀들에게 알리자 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큰딸은 아빠가 돌아가신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신다니 이해가 안 돼요라며 눈물을 흘렸고 아들은 그 사람이 우리 가족을 이용하려는 건 아닌지 걱정돼요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박영자 어머니는 자녀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재혼을 진행했지만
이후 자녀들과의 관계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녀들에게 미리 제 감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이 후회돼요. 재혼이 행복할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자녀들과 멀어지는 것이 이렇게 큰 상처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재혼에 반대하는 경우 대부분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충분한 소통과 신뢰를 통해 관계를 다져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자녀와의 대화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며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해 보세요. 나는 혼자 지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새로운 동반자가 있다면 노년을 더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희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 또 다른 행복을 더하려는 거야. 이렇게 재혼이 가족을 대체하려는 선택이 아니라 부모 개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결정임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의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반대하거나 걱정을 표현할 때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엄마가 재혼하려는 것 왜 그렇게 걱정하는지 이야기해 줄래? 그 사람이 어떤 점이 걱정돼? 내 의견을 듣고 싶어. 자녀들이 느끼는 불안과 반대는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질 것이라는 두려움이나 새로운 배우자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됩니다. 자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면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우자를 자녀에게 소개할 때는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준비하세요. 처음 만남은 가벼운 자리에서 시작하고 자녀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며 상대방을 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 너희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 그분이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 내가 편한 시간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 나눠볼래?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관계를 발전시킨다면 자녀들도 상대방을 점차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재혼 후에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며 가족 간의 유대를 유지하고 중요한 가족 행사에는 반드시 참석하세요. 이를 통해 자녀들이 부모로서의 역할과 사랑이 변하지 않았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녀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다면 재혼 후에도 가족 간의 관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심리학자 존 보울비는 애착 이론에서 안정적인 애착은 인간관계에서 신뢰와 사랑을 형성하는 기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평생의 애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재혼으로 인해 이 관계가 깨진다면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재혼 후에도 자녀들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산에 사는 김영희 어머니는 재혼 전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많이 반대했어요. 하지만 제가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또 자녀들과의 관계를 여전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보여줬죠. 김 어머니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재혼 후에도 매주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며 가족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자녀들과 제가 여전히 같은 팀이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아이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했죠. 노년의 재혼은 부모에게는 새로운 행복이지만 자녀에게는 변화와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를 신중히 다루고 충분히 소통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세요. 재혼 후에도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면 자녀들도 부모의 새로운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재혼을 고민 중이시라면 자녀들과의 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대화가 재혼 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법적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지만 법적 문제를 간과하면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 분배, 유산 상속, 그리고 동거 계약 등과 관련된 문제는 재혼 가정에서 가장 큰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젊은 시절의 결혼과 달리 노년 재혼은 이미 형성된 재산이나 가족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법적 준비가 부족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명희 어머니는 남편과 사별한 후 몇 년간 혼자 지내시다 재혼을 결심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었기에 결혼 준비도 수월하게 진행됐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박명희 어머니의 자녀들은 재혼 남편이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은 우리 가족의 것이어야지 재혼 남편이 가져가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했어요. 더 큰 문제는 어머니가 재혼 전에 이러한 법적 문제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산 상속이나 재산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없이 결혼을 진행한 탓에 어머니의 재산이 재혼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에서 분쟁의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재혼 전에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어요. 서로 신뢰하면 괜찮을 거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후 자녀들과의 관계도 틀어지고 법적 분쟁까지 겪게 되니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박명희 어머니는 재혼 남편과 자녀들 사이에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재산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법적 준비 부족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과 신뢰만으로 충분하다고 믿고 법적 준비를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재혼 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사랑과 신뢰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속 문제에 대한 민감함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이 새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모가 남겨줄 것으로 기대했던 재산이 줄어들거나 완전히 없어질 가능성을 염려하며 강하게 반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이해 부족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 재혼은 이미 형성된 재산과 기존 가족 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가 본인의 권리와 책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노년 재혼에서는 법적 문제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문제를 예방하려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재혼을 결심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하세요. 재혼 후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할지 계획하고 상속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자녀들과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으세요. 만약 재혼 대신 동거를 선택한다면 동거 계약을 통해 서로의 재정적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혼전 계약서는 재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결혼 전에 두 사람이 작성하는 이 계약서는 기존 재산과 채무의 소유권, 결혼 후 공동 재산의 분배, 생활비 분담 방식, 상속 및 유산 계획 등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각자의 재산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거나 상속권을 자녀에게 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혼전 계약서를 작성하면 자녀들과의 갈등을 줄이고 재혼 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계획을 투명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산 문제는 노년 재혼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유언장을 작성하여 재산 분배 계획을 명확히 하고 공증을 받아 법적 효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들과 상속 계획을 충분히 논의하며 신뢰를 쌓아가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자녀 간 신뢰를 쌓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적 문제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지만 재혼 상대자와 자녀를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서로를 이해할 시간을
충분히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가 재혼 상대자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철저한 준비와 신중한 접근이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안정된 재혼 생활로 이어질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서울에 사는 김종환 아버님은 재혼을 결심하기 전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문제를 철저히 검토했습니다. 자녀들이 재혼을 반대했지만 유산 문제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변호사와 상의해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고 재산은 자녀에게 상속되도록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재혼 후 배우자와 자녀 간에도 이를 투명하게 공유했죠. 그 결과 김종환 아버님은 자녀와 배우자 모두의 신뢰를 얻으며 행복한 재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법적 준비가 왜 중요할까요? 법적 준비는 단순히 문제를 예방하는 것을 넘어 관계의 신뢰를 구축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재혼에 대한 불신이나 걱정을 해소하려면 부모가 법적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준비는 행복한 재혼의 필수 조건입니다. 노년 재혼은 새로운 행복을 열어주는 기회지만 법적 문제가 미리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은 오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혼 전 변호사와 상담하고 혼전 계약서를 통해 재산 분배와 유산 문제를 명확히 하세요. 자녀들과 상속 계획을 투명하게 공유하여 신뢰를 쌓으세요. 이러한 준비는 재혼 후에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새로운 배우자와의 관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혼이 진정한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세요. 5번째는 건강 문제를 미리 상의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재혼에서 건강은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질병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병간호와 의료비 부담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특히 재혼 후 상대방의 건강 상태나 돌봄에 대한 기대치가 다를 경우 예상치 못한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랑과 동반자로서의 재혼을 꿈꾸지만 건강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지 않으면 재혼 후 관계가 긴장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부담뿐 아니라 정서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서로의 건강 상태를 솔직히 공유하고 병간호와 의료비 분담 등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영자 어머니는 동호회에서 만난 남성과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두 분 모두 동갑이었고 공통된 취미와 대화로 친밀감을 쌓으며 행복한 노년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어머니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 상대방의 건강 상태에 대해 깊게 묻지 않았어요. 그냥 저와 비슷한 수준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이 당뇨와 관절염 때문에 병원에 자주 다니고 약값도 매달 많이 나가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결국 간병과 의료비 부담이 제 몫이 됐습니다. 결혼 후 어머니는 간병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어머니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갈등이 점점 심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서로의 건강에 대해 미리 충분히 이야기하고 준비했더라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노년 재혼에서 건강 문제는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상대방의 건강 상태에 대한 오해와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재혼을 결심하면서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결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건강 문제를 정확히 알리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건강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태도는 나중에 큰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간병과 책임 분담에 대한 기대치 차이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한쪽은 배우자가 간병을 책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반면 다른 한쪽은 그런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대치의 차이는 큰 스트레스와 갈등을 유발하며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와 재정 부담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노년 재혼 가정에서 예기치 못한 재정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의료비가 한 사람의 소득이나 연금을 초과하는 경우 이는 경제적 갈등으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려면 재혼 전에 서로의 건강 상태와 간병 및 재정 계획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 문제를 예방하려면 재혼 전에 충분히 상의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서로의 건강 상태와 병력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까지 큰 병을 앓은 적이 있나요? 현재 복용 중인 약이나 치료받는 질병이 있나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 건강 상태를 공유하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신뢰를 쌓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비와 간병 책임에 대한 논의를 미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혼 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합의하세요. 공동 계좌를 사용하거나 각자가 자신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방식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쪽이 병에 걸리거나 간병이 필요할 때 어떤 역할을 나눌지 미리 계획하고 가족이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외부 도움을 활용할 방법도 함께 논의하세요. 셋째, 건강 관리를 위해 공동의 목표를 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함께 건강검진을 받으며 현재의 상태를 파악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식단 조절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서로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대비책을 마련하세요. 노년에는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로가 가입한 보험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큰 병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대해 미리 논의해 두면 위기 상황에서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 문제를 미리 상의하고 준비하면 재혼 후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는 민감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자신의 병력을 솔직히 이야기하기 어렵거나 상대방의 건강 상태를 물어보는 것이 조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화를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나이엔 건강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서로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말처럼 부담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마음을 열고 건강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의사와 상담하는 시간을 마련하면 서로의 건강 상태를 더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민감한 주제를 자연스럽게 다루는 동시에 신뢰를 쌓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경기도에 사는 정미숙 어머니는 재혼 전 상대방과 건강 문제를 철저히 논의했습니다. 처음엔 건강 이야기를 꺼내는 게 어색했어요. 하지만 상대방도 저처럼 건강이 중요한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두 분은 함께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또한 병원비와 간병 책임 분담에 대해서도 명확히 합의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우리가 늙어서 아프더라도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준비하자고 말해줘서 고마웠어요. 그 덕분에 결혼 후에도 서로 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었죠. 노년 재혼에서 건강 문제는 사랑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서로의 건강 상태를 솔직히 공유하고 병간호와 의료비 분담에 대해 미리 합의하면 갈등을 예방하고 더욱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를 시작하세요. 재혼 후에도 건강한 노년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보세요. 여섯 번째는 서로의 생활 방식과 가치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재혼에서 사랑과 동반자의 의미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된 차이가
결국 큰 갈등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재혼 후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혼 전에 서로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점검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정희 아버님은 재혼 후 1년 만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평소 조용히 책을 읽거나 텃밭을 가꾸는 걸 좋아했고 하루를 규칙적으로 보내는 삶에 익숙했습니다. 반면 그의 재혼 상대인 김영자 어머니는 활동적이고 외출을 즐기는 분이었습니다. 결혼 후 갈등은 일상적인 생활 패턴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산책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외출을 즐겼지만 아버님은 집에서 쉬고 싶어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이런 차이가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니 서로의 생활 방식이 다르다는 걸 깨닫고 자주 다퉜습니다. 결국엔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는 말이 반복됐죠. 이후 두 분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중간 지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버님은 주말에만 산책 모임에 동참하고 어머니는 일주일 중 이틀은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타협점을 찾으며 관계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왜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가 갈등을 유발할까요? 노년에는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자신의 생활 습관과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배우자의 생활 방식이 자신과 다를 경우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우선순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갈등의 큰 원인이 됩니다. 생활 방식과 가치관은 단순한 취향의 차이가 아니라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우선순위를 이해하지 못하면 두 사람 사이의 차이가 점점 깊어지고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타협이 부족할 때 갈등은 더 심화됩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한다면 서로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재혼 가정에서는 이러한 타협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더욱 중요합니다.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고 중간 지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로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미리 점검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결혼 전에 서로의 생활 방식을 자연스럽게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행을 떠나는 것은 서로의 생활 습관을 파악하기에 좋은 방법입니다. 여행을 통해 식사 시간, 취침 습관, 여가 활동 선호도 등 다양한 생활 방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취미 활동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성향을 이해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공통의 활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재혼 가정에서는 상대방을 변화시키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런 걸 좋아하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하니 중간에서 어떻게 맞춰볼까? 또는 서로의 다름이 우리 관계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와 같은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간 지점을 찾아 타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차이를 인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함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논의하세요. 예를 들어 각자의 스케줄을 조율해 서로의 필요를 충족할 균형점을 찾거나 여행, 건강관리, 가족 행사 등 공통의 목표를 설정해 보세요. 이를 통해 두 사람의 삶의 일치점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치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치관은 삶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요? 또는 돈, 건강, 가족, 취미 중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서로의 우선순위를 파악하면 재혼 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입니다. 최영숙 어머니와 이정우 아버님은 재혼 전 서로의 생활 방식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분은 매주 함께 등산을 하며 건강을 챙기고 때로는 각자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자신의 시간을 존중했습니다. 우리는 결혼 전에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고민했어요. 덕분에 결혼 후에도 큰 갈등 없이 서로의 차이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어머니는 가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며 혼자 시간을 보내는 날이 있어요. 남편도 그 시간에 자신의 취미를 즐기고요. 이런 방식으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할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죠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환경과 상대방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만 이 두려움은 변화와 타협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완벽한 조화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혼 관계에서 모든 것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맞아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작은 부분에서부터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부터 함께 노력하며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려는 태도가 갈등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나만의 공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마련하세요.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하면서도 각자가 좋아하는 활동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관계는 더욱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완화하고 재혼 후 새로운 환경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줍니다. 재혼은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여러분, 노년의 재혼은 단순히 사랑의 연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새로운 삶을 함께 만들어가는 도전입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충분히 이해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노력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행복한 재혼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재혼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행복입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을 통해 새로운 행복의 문을 열어보세요. 하지만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판단 없이 재혼을 선택하면 더 큰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재혼은 새로운 행복을 열어주는 기회지만 그만큼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요소를 꼭 기억하세요. 재혼의 이유를 점검하고 경제적 문제를 명확히 하며 자녀와의 관계를 신중히 다루고 법적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세요. 또한 건강 문제를 미리 상의하고 서로의 생활 방식과 가치를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이야기도